성격 장애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주제 소개, 성격 장애의 특징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격 장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격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성격이 나쁘다, 성격이 좋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격이 악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격은 안정적이고 유전적이고 또 습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이 성격 장애는 경직되고 부적절하고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주관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문화의 기범에서 벗어나는 내적인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즉, 인지, 감정, 대인관계, 기능 또는 충동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황과 사람을 인지하고 관련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관계, 사회활동, 직장 및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와 제한을 초래하죠. 성격 장애는 대개 10대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됩니다. 성격 장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이 유연하지 못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죠. 과도한 의존, 친밀감에 대한 불안, 과도한 걱정,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포함합니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정신질환이죠. 성격장애에는 젊은 사람, 학생 및 실직한 가정주부 중에서 가장 흔히 진단됩니다. 성격장애에는 알코올,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개인이 더 높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성격장애, 특히 편집성 성격장애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스조선 2019년 11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그는 지난 4월 SNS에 어린 나이 때부터 수많은 악플과 심적 고통으로 많이 상처를 받아왔다며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구하라를 향한 악성 댓글에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화해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마음을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성 성격장애에 관해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장애에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 보통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융통성 또한 떨어져서 적응, 직업,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DSM-5는 성격장애를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이고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주관적 고통을 유발하는 특징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성격장애에는 개인의 직업, 대인관계 및 사회기능을 손상시키고 개인 및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성격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하죠. 왜곡된 사고 패턴, 문제가 되는 정서적 반응, 충동 조절, 대인관계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성격장애에 나타납니다. DSM-5는 성격장애를 1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3개의 집단에 10개의 다른 성격장애로 분류가 되지요. A 집단은 성격이 이상하고 편협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적입니다. B집단은 성격이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엉뚱한 경향이 있죠.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 또는 법적 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C집단은 성격이 걱정과 관심이 많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특성이 있죠. 성격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편집성 성격장애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편집성 성격장애는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성격장애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이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의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동기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빨리 분노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성 성격장애는 대개 성인 초기에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흔하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한 의심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환자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환자가 전문의를 신뢰하고 장애가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해주죠.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계획적인 악용이나 위협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불안과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의 특징은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전반적인 불신감과 의심을 갖고 있죠. 이들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해를 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특정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편집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지내기가 어렵고 긴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도한 의심과 적개심은 공개적인 논쟁, 반복적인 불평 또는 적대적인 무관심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추고 은밀하거나 사악한 형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들의 표정은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불안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급자족과 자율성이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공동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과관계의 생물, 심 동의합니다. 즉 원인은 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결합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가족, 친구 및 다른 어린 아이와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개인의 성격과 기질, 이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스트레스를 초기 아동기 외
될 수 있겠죠. 원인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격장애 또는 기타 정신질환의 가족력,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어린 시절의 언어적,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어린 시절 유아방치, 어린 시절에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러운 가정생활, 유년기 행동장애, 유년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상 및 진단은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불신이 부당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적대적이거나 고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이 편집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죠. 이것은 대개 성인 초기에 시작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의심, 숨겨진 동기에 대한 우려, 악용될 것으로 예상, 공동 작업이 불가능, 사회적 고립, 초라한 자아 이미지, 고립, 적대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단사항으로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성격 장애이죠. 아래에 열거되는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편집성 성격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해치거나 속인다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의심한다. 친구 또는 동료의 충성도나 신뢰도에 대해 부당하게 의혹한다.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는 부당한 우려 때문에 자신을 밝히기를 꺼린다. 좋은 발언이나 사건을 비열한 비방이나 위협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영구히 원한을 품는다. 즉 모욕, 상해 또는 슬픔을 용서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성격이나 명성에 대한 공격은 쉽게 화를 내고 반격한다. 배우자 또는 성관계 상대방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이러한 증상 중에서 4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의 치료는 의료 전문가를 의심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더욱 어렵죠. 이 환자들은 불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애는 만성적이 되죠.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다른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치료와 약물 치료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성공적일 수가 있죠. 집단 치료는 지원 구조를 제공하고 사회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심리요법이죠. 치료 과정에서 사람들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변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환자들이 장애에 대처하는 법,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편집증 감정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치료가 도움이 되죠. 이 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대인관계 기능에 뿌리 깊은 문제를 갖고 있죠. 치료사와의 관계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 환자들이 회로로 인해 확립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평생 동안 증상을 경험하고 일관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성격 장애이죠. 성격 장애에 관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